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구적임 오늘은 382일째 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까미의 패스트를 읽고 있고 오늘 한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끄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책을 읽고 제 느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거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까미가 정말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여러 해설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어떤 책을 읽을 때는 해설서를 안 보거든요, 먼저. 그리고 그냥 저의 상상과 제 생각을 그냥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읽고 나면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 생각이랑 비교하죠.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이 책의 관점들, 이 작가의 관점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2부를 주로 읽었고 3부는 이제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오늘 2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1부에서는 이제 패스트 역병에 대해서 딱 공표가 됐죠. 이제 폐쇄해라 라고 이제 1부가 마무리가 됐고 2부가 이제 그다음 유배됐고 고립됐고 사람들 간의 이별이 됐고 폐쇄되면서 도시가 폐쇄되면서 이제 어,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역병에 대한 고립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각각의 사람들의 성향이나 어떤 본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까미가 습관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에서도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역병이라고 공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기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는데 재밌었어요. 처음에 거의 그냥 하던 대로 겉보기엔 그냥 정상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역병이 있어도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자기 생활은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단지 휴가 중인 것처럼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습관에 의해서 똑같이 누리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점점 더 미쳐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점점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고립되면서 이제 표출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성향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리우에 박사나 아니면은 뭐 파눌루 친구나 아니면 뭐 타루 그리고 코타르 그리고 뭐 그랑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설명하는데 와, 저는 우리 이제 코로나를 몇 년 전에 겪었잖아요. 그때 시기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생각이 나고,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의학의 발전,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정말로 이러한 이 패스트 전염병에 의해서 옛날에 어떤 장티푸스가 됐든 정말로 큰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똑같이 반복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구가 지금은 뭐 84억 인구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몇천 년 동안에는 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아 역병 전쟁에 의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뭐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전되면서 역병이나 이런 거, 질병에 의한 어떤 백신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번에 코로나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 잘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 됐었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의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공포는 처음에 그 공포는 어마무시했었죠. 그 기억들이 막 떠올랐는데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행동했었느냐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패스트 이 역병 책에서 까미가 말하는 인물들하고 저의 그 당시의 생각들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리웨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물들을 간단하게만 어떤 성향을 설명해 보면 자기 일에 그냥 충실한 거죠. 뭔가 역병이 왔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열심히 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역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죠.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죠. 하지만 묵묵히 그냥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의사 리웨의 성향을 어쩌면 어,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코로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 사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재앙이 왔지만 지금 예를 들어 전쟁이 됐든 아니면 이 부조리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처럼 뭔가 새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일에 그냥 묵묵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 당시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됐을 때, 이 패스트에서는 격리를 시킬 때 가족들을 격리시키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 초반에 정말로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억압되는 것. 예를 들면 동선이나 이런 게 막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규제나 국가 간의 개인의 이기심과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향해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이기주의도 엄청 그 당시에 뭐 마스크도 그랬고 백신도 그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 이기적인 상황으로 변했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국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계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리고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그냥 꾸준하게 자기 일을 그냥 병은 코로나는 코로나고 자기 생활은 그냥 그대로 했었던 기억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냥 자기 업무를 묵묵히 그냥 했던 거죠. 자기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다른 방법도 없었고 그냥 견디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이외에도 자기 일을 그냥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라는 자기의 본분을 지켰던 거죠. 이러한 인물 성향을 저는 되게 떠올릴 수 있었고, 또 하늘로 신부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에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 코로나 때도 종교적인 집단 모임이 금지가 됐었을 때 종교 모임이 막 그 당시에 모임에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됐었죠. 신천지였나요? 그때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종교 단체들도 처음에는 막 모였죠. 나중에는 모이지 않기는 했지만 하늘의 어떤 믿음으로써 그러한 재앙을 이겨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 책에 설명된 것처럼 현실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정말로 그다음 신기할 정도로 이 책의 내용들이 사람들의 성향이 정말 잘 표현해내고 있었죠. 믿음으로써 풀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코타르라는 인물은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도망자였잖아요. 범죄자였는데 도피하기 위하다가 결국에는 그거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건데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패스트라는 역병이 생기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죠. 패스트를 즐기는 거예요. 뭐 담배나 주류나 밀수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우리 코로나 때도 똑같았잖아요. 마스크나 그런 회사들이 엄청, 모더나 뭐 이런 백신 회사들이 엄청 이익을 벌었죠. 결국엔 주식이 그 당시 엄청 떨어졌지만 다시 또 주식으로 또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황이 왔었기 때문에, 급격한 불황이 왔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풀었고, 그 푼 돈이 지금까지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타로라는 사람을 저는 정말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행자였던 거죠. 그러다가 본인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게 된다. 이게 어떤 자발적인 의료 봉사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제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새롭게 찾아낸 거죠.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하고 있었던 루틴 했던 그 자기만의 책임감으로 했던 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하루는. 새롭게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낸 거죠. 그게 의료봉사단이었던 거죠. 어,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계속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좀 막 이런저런 저만의 상상과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개인도 성장과 쇠퇴가 있죠. 어, 사회도 국가도 성장과 쇠퇴가 있어요. 지금이야 미국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지만 성장이 떨어지면 변화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추월당하겠죠.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 왔죠. 국가 간의 그런 어떤 패권국이 계속 뭐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쭈루룩 프랑스 쭈루룩 이렇게 넘어오는 것처럼 미국에서 또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성장이 멈추면 쇠퇴하게 되죠. 저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인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도 성장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쇠퇴하겠죠. 그 시점에 어떤 성장이라는 게 우리 곡선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가속도가 확 붙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꺾이죠. 가속도가 꺾이죠. 모든 그래프에서. 성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지금의 이 꺾이는 이 지점이 AI 혁명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인류의 성장이. 그러다가 그게 세팅이 되면 이제 인간의 성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인류도 당연히 종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온 거니까 인간이 무슨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끝없이 성장하는 거죠. 그 시간을 오래 가져가려면.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하려고 계획하는 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AI로서 찾으려고 하는 거고, AI 이후의 성장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한 성장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저는 타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막 상상이나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들이죠. 어떤 대재앙, 부조리에 대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인간의 어떤 목적과 간극에 의해서 부조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인간으로서 저는 어떻게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어떤 리외로서, 그런 본능으로서 저는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신앙으로서, 하늘로 신부처럼 저의 믿음으로서, 어떠한 신앙은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죠. 아니면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아니면 어떤 의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뭔가 태도에 대한 이런 삶의 의미를 저만의 믿음으로써 가져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타로처럼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성향으로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은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 재미, 재미라기보다 어떤
한 인간이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성장과 쇠퇴를 하잖아요. 죽죠.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또 별거 아니라는 거.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이미 책을 통해서 그런 거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라는 게 지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또 실존주의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의미가 없고 그냥 사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공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살아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하게 되겠죠. 어떤 선택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류에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파눌로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코타르처럼 뭔가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타로처럼 뭔가 가치를 새로운 걸 창출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그렇게 연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뭔가 새로운 우리의 성장, 인간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뭐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막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성장과 쇠퇴 계속 이렇게 사이클 변화하면서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죠. 반자도 지동하죠.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저만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연의 숭배일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발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꽃이 피는데 무슨 목적이 있나요? 그냥 피어날 뿐이죠. 사는 것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현재를 그냥 에가르트 툴레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의미를, 그것도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현재를 그냥 살아가는 것도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무슨 진짜로 꿈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또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고찰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그래도 너의 더 감사하게 더 잘 사는 방법이 너만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어, 당연히 리우에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로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자기 본분에 그냥 일을 할 거고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전쟁 중에도 밥은 먹잖아요. 전쟁 중에도 학교로 공부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타로처럼 새롭게 무언가를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도 타로도 알고 있습니다. 패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에 맞서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지 결국엔 패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와, 저 너무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의 느꼈던 감정들, 가족에 대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내 새끼가 걸리고 나면 그때는 격리가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있죠. 그게 어떤 무서움이 생길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죠. 자연스럽죠. 내 와이프와의 관계도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떨어져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위기, 대재앙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들과 이익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로 힘들었던 경험들도 겪게 되면서 그 당시의 감정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책에 정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음.
오늘 좀 뭐 쓸데없는 소리, 저의 생각들, 저의 해석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이 까미가 진짜 뭘 원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해석본이나 이런 걸 참고하면 지금의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말 재밌게 해석하면서 상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에서, 오늘 좀 너무 길게 찍었는데 요 정도에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짓고, 또 이제 바로 명상하고 또 하루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즐거운 하루,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저부터 힘을 내서 한번 오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